네, 수요일마다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또 누가 죽어나가나. 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여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여예 교수도 유튜브를 하시죠?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구독 안 해줘도 돼요? 유여해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영풍 기자는 지금 99,350명. 네. 오늘 10만 점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잘 이영풍 부탁하겠습니다. TV입니다. 이영풍 TV. 이영풍 TV입니다. 네. 유여해 TV입니다. 자, 한동훈의 얘기부터 갑시다. 제가 오늘 칼럼도 한동훈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뭐 워낙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동훈이가 김건희 라인을 대놓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영풍 기자. 뭐 라인 없는 사람 있습니까? 뭐 아니 친한 사람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럼 한동훈 당대표는 뭐 라인 없습니까? 모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뭐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굳이 뭐 라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뭐 저기 한남동 관저에서 그냥 밥만 먹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 뭐 선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 그 역대 영부인 중에 제일 뭐 존경받는 영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 유경수 여사잖아요. 그분도 그 뒤에 여러 정치하셨던 분들이나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견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본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때 그 일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전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그 어떤 지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대통령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조언도 할 수 있고 뭐 아주 선 효과를 내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굳이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당히 좀 너무 프레임 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오늘요 제목이 한동훈의 실체더라고요. 네. 제가 실체 몇 가지를 조사해 왔습니다. 해와셨어요? 아니 봐봐요. 실체인데 이런 네. 얘기 하면 안 돼요. 진짜 실체. 박사님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몇 자리 숫자입니까? 저요? 네. 이걸 몰라가지고 6개 넘어가면 힘들어요. 6개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4개에서 6개예요. 근데 한동훈이 핸드폰에 5개. 박사님은 또 5개 묘하게 하셨네요. 5개다. 지금 제가 기사를 봤더니요. 한동훈은 핸드폰 비밀번호가 26개 아니면 27개의 비밀번호래요. 숫자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그 정상이 아니네. 아니 지금 제가 실체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걸리면 죽는다답게 제가 제대로 오늘 갖고 왔습니다. 비밀번호 26개나 27개 정상 같으세요? 정상이 아니네. 그 외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번호가 아니고 이렇게 뭐 도형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러니까 도형도 하지만 비밀번호도 또 하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냥 비밀번호 없이 그냥 그러면 계속 하여튼 이래 버리면 언젠가는 열리겠네. 안 돼요. 에러 걸려요. 자, 그래서 비밀번호가 26개에서 27개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와, 진짜 이상하다. 정말 독특하다. 그랬는데요. 진짜 이상하네. 네, 그랬는데요. 이 연주라고 하는 전 검사 출신이 쓴 글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자, 그 글을 인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서치하다가 찾아낸 건데요. 현재는 변호사 같아요. 저 지금 여기 자막 달아주세요. 한동훈 대역이에요. 저는 제가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나한테 너무 거리감을 느끼지 않길 바래요. 라고 이야기를 서울대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강남 8학군 출신인데 그렇지만 나한테 너무 거리감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부터 이 사람은요 거리감이 확 느껴졌대요. 제 말 아니에요. 이분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신입생들 모여서 인사하고 할 때 신입생인지 아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제가 끝낼게요. 오늘 많이 가져오셨네. 제가 오늘 준비해 왔다니까요. 장을 많이 보셨어. 편의점에 간 한동훈 편입니다.
편의점 직원. 네. 결제 뭘로 하실 겁니까?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셨죠?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거라는 건 억측이죠.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럼 현금 결제하시겠습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결제 뭘로 하실 겁니까?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셨죠? 물건 골라서 지금 현재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억측이죠.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뒷사람 계산하게 비켜주세요. 손님 응대가 지금 너무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지금 손님?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지금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만화인데요. 맨 마지막 말이 멋집니다. 손님이 이러시면 영업방해입니다.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영업방해보다 업무방해죄를 더 잘 아는데. 자, 지금 이건 현재 2023년 4월 6일 날 나왔던 한동훈에 대한 풍자 만화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 이상했다. 근데 사람이 워낙 반듯하게 생겨서 설마 했었다. 근데 궁금한 게 많다. 진짜 키높이 구두를 신는 걸까요? 그건 모르지. 네. 아니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제가 실체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아직 비장의 무기 2개는 더 숨겨놓고 있어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아, 그 지금 그 한동훈이 혼자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 한동훈 일당들이 지금 때로 덤비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딸들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위드훈이라는 이 한 딸들도 뭐 권성동이 한동훈에 대해서 좀 비판하니까 뭐 권성동한테 가서 막 맹폭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 어떻게 봐요? 사실 이 그 한동훈 이 붐이 처음에 일었을 때 그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참 특이하다. 이게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우파 진영에서 보기 힘든 어떤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 저 사람들 행태가 참 특이하다. 근데 김경수가 사면복권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거기서 일부가 훅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한동훈 팬덤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구 노사모나 친문계 그 대깨문들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뭐 정치인 팬덤이 있었던 것은 행태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동훈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행태가 좀 보이는 행태가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훈이나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는 뭐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언론에 보도된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좌파 전체주의자들이 하던 습성하고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대깨문의 그 뭉꿀 오솔이라고 뭐 굉장히 그 극렬한 그 그룹이 이재명에는 절대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한동훈이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 SNS상에서 돌아다녔고 뭐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위드훈이가 누구냐 뭐 중앙일보에서 그 보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뭉클오솔이라고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절대 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은 친문인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국힘당 쪽으로 가서 플랫폼을 한번 파보자. 그 대상이 아마 한동훈 당대표였지 않았나 이런 그래. 추측들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동훈이 친구는 진중권이에요. 그리고 왜 거기 서대문에 한번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김경률이? 예, 김경률.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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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친구예요. 일단 두 명의 친구를 보면은 김경률, 그게 진중. 친구인지 과외 선생인지 잘 모르겠네. 멘토인지 근데 이제 친구인지 그러면 이렇게 물론이한데. 얘기하겠습니다. 무리. 무리. 예, 그 무리 같은 무리를 보면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동훈이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자유우파라고 했나요? 오히려 우리가 보수 우파가 저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억측을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당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와 싸워야 될지 피아식 구별을 못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 이념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자유우파가 뭔지 보수가 뭔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근데 사실 답이 보여요. 선거가 될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선거 체면을 선거가 지고 났을 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저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 전가하려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런 약간 네. 의도가. 네. 이번에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이런 거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신문에 인용되는 사진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후보가 빨간색 잠바를 입잖아요. 후보 이름이 적힌. 그럼 본인도 같은 계열의 잠바를 입든지 뭐 후보 이름이 적힌 그래서 응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주인공은 후보니까. 그걸 미리 준비 안 하면 현장에 가서라도 그렇죠. 바꿔 입죠. 가져오라고 해서 바꿔 네, 입잖아요. 바꿔 입죠. 바꿔 가져오라고 입는데 해서 바꿔 입죠. 뭐 어떤 날은 보니까 흰색 뭐 셔츠를 입고 또 어떤 날은 또 다른 색 셔츠를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 셀카 찍는 건 엄청 열심히 하는데 후보가 너무 머쓱해서 옆에 서 있는 그런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 도대체 이 금정구청장 후보가 주인공인지 한동훈 당대표가 주인공인지 그럼 거기에 있는 지역구 구민들은 누굴 보고 표를 찍어야 되는지 현재 사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도 들었어요. 본인이 너무 셀카 찍는다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좀 보기가 아주 안 좋았다. 금정구민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한동훈의 실체였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사진을 쭉 놓고 분석을 했더니요. 하다못해 이재명도요. 후보 옆에 갔을 때는요. 약간 뒤로 빠지면서 손을 들어줘요. 후보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려줘요. 근데 한동훈은 항상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글쎄 그렇대. 후보 어깨에 손을 딱 얹고요. 근데 이와 똑같은 모습 대부분의 후보가 한동훈이보다 연상이거든. 그렇죠. 연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손을 올리더라고. 그 똑같은 모습을 했던 당대표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아 이준석이가 그랬어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에 손을 탁 얹고 있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고 자료로 제가 나중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싸가지 없는 참. 그건 어떤 심리죠? 그러면 그런 야. 내가 너보다 위다. 보통요 어깨에 손을 제가 어깨에 손을 얹겠습니까? 절대 얹지 않아요. 제가 어깨에 손을 얹겠어요? 절대 얹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림으로써 내가 너보다 더 위라는 심리학이 그게 있어요. 근데 사진을 제가 분석을 했더니 정말로 대부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해주는 사진은 거의 없고요. 어깨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한쪽 손에 셀카를 찍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악한 이재명이보다도 더 싸가지가 없다는 뜻이네 지금. 이재명은 어깨에 손 얹은 사진이 없어요. 거의 다가 손 들고 그 올려주고 정치판에서는 네. 아무리 당 대표고 대권 주자라도 다른 정치인들한테 함부로 어깨 손은 그렇죠. 못 올려요. 그리고 후보 우선이잖아요. 전못 올려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유세 현장에 갔을 때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귀에 들어오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령 부산의 금정구 같으면 거기에 이슈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금정산이 지금 국립공원을 하자고 운동이 있어요. 네, 부산에서 제일 큰 산이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산이지 금정산. 등산 그 막걸리가 보모사. 얼마나 좋은데. 금정산 막걸리. 금정산 산성 막걸리. 강화도 산성 막걸리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범어사 뒷산이기 때문에 아. 부산에서는 제일 네. 명산인데 이제 그 뭐 생각 있는 시민 단체 분들이 모여서 이 국립공원으로 하자. 그럼 이슈 파이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중앙당이나 중앙정부에서 뭘 도와줘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그 득표에 도움이 되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 금정구가 부산 지역에 있는 18개 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좀 높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표심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맞게 뭐 금정산 국립공원 뭐 여기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든지 또는 거기 가면 또 저 부산에 국립대 부산대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대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득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셀카만 찍고 있으니 이게 되냐고요. 그리고 왜 거기 가서 왜 그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거기서. 자, 그래서 또 어? 실체를 하나 더 제가 또 첨부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대됩니다. 지난 총선 때요. 예. 많은 부분 사진을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짤을 봤는데요.
이재명조차도요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한 뒤에 바로 후보에게 넘깁니다. 음. 근데요 계속 이렇게 옆에서 마이크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요 본인이 계속 마이크 잡고 있어요. 왜? 본인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시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후보에게 거의 마이크를 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달라고 마이크 손 내미는 장면 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걸 다 분석했어요. 자, 이야. 어떠십니까 실체? 노래방이네. 한국 사람들 마이크 잡으면 노래방에서 갑자기 저는 그걸 생각 못하고 분석만 해왔어요. 다 네. 짤을 이야. 가지고 다 분석해왔습니다. 이 실체. 상태가 좀 심각하네요. 네. 예. 그래서 그 금정 구민들 제가 이제 또 부산에서 네. 좀 오래 살았으니까 금정 구민 중에 아니, 몇 여기 분이 후보 마이크 뺏는 짤도 있대. 그러니까 제가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뺐어요? 네, 마이크를 잡고 제가 그걸 다 분석했다가 야.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심각하네. 있는데 옆에서 달라고 하는데 예, 안 예. 주니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져가 자기가 얘기해요. 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제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게 사실 아니 연설 잘 못하면 그렇지. 야, 이거 참 상태가 심각하네요. 제가 오늘 분석을 꼼꼼하게 근데 그게 하면서 이제 유세 왔습니다. 현장에서 그 유권자들이 본 눈이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럼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본인이 너무 셀카를 너무 많이 찍는다. 후보자는 주인공인데 들러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찍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현장의 목소리. 그 주인공으로 세워주지 않고 들러리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이 원희룡 어깨에 손을 탁 올리는 그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 원희룡이 야 손 올리지 마 했대요 경선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의 실체 중에 하나가 예, 박사님. 예, 이제 네. 저 마무리해야 돼요. 아, 예, 그래요? 준비해 갖고 오신 거 다 하세요. 일십 예. 일십 기억나시죠? 문자를 보내거나 핸드폰을 전화를 하면요 그렇게 씹는데요.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린데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예의가 아닌데 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쭈쭈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우쭈쭈는 또 뭐야? 아 우쭈쭈 우쭈쭈. 이런 거야. 아유 잘하셨습니다. 어유 무조건 잘하셨습니다. 어유 걸어가시는데 발꿈치도 달걀 같네요. 어머 정말 얼굴에 있는 곰보 자국이 아니고 보조개 같네요. 쌍꺼풀이 훅 진 것이 눈이 그냥 왕방울 같네요. 이게 아, 우쭈쭈예요. 그게 우쭈쭈야? 네. 아이들 격려해 줄 때. 우쭈쭈. 간신들 모여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 자, 마무리합시다. 예. 또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네 뒤에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저기 아직 몇 개가 시리즈가 제가 오늘 다 파왔어요. 실체라고 제목이 딱 뜨길래 다 파왔죠. 그래요. 마무리하세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악마화 프레임이 너무나 지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식사 자리 또 오늘 뭐 장례식장에서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쭉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저 탄핵되기 전하고 비스무르해요. 이 시츄에이션이 맞아요. 비스무르해요. 뭐 다른 점도 있고 비싼 점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도 됩니까?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직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들하고 5년 계약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좌파들의 그 프레임에 절대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동훈 시간이 네, 끝났어요. 끝났는데 더 해달라고 계속 문자를 올리셔가지고 아니 유 교수가 준비해 온 것은 마저 들어야죠.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들이 명령하시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금 연장할게요. 저 나중에 끝날 때 마무리 인사 말씀은 이영풍 기자 건 안 들으면 되지 뭐. 지금 들은 걸로. 네. 그리고 빨리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남들 어깨에 손 올리면서 건방 떨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는 거예요.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거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민하다고요? 저는요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예민의 정의는 아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동훈의 화법은요. 이야기만 하면요. 정의를 아십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요. 저희 법학과 수업할 때 듣는 거예요. 살인이나 하면 살인의 정의는 폭행이란 하면 폭행의 정의는 제가 보니까요. 공부하던 시절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딱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정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무슨 일본 만화인데요. 그 뭐지? 무슨 눈물? 와인 나오는 거 있는데요. 신의 눈물인가 방울인가 신의 신의 물방울.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요.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술을 마셔보고 뻗었습니다. 뭐 그런 문장이 있어요. 주변에서 같이 검사 활동하셨던 분들이 술 마실 줄 안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우리 류 교수도 법조인맥이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못 마시는 겁니까? 안 아니면 마시네요. 술 마신다는 정의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이제 오늘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 되게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보면 처음엔 몰라봐도 좀 보다가 이상한데 하면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진짜 이상한 거 맞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73년생이잖아요. 류 교수가. 제가 73년생이에요. 왜 이렇게 73년생이 갑자기네요.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네. 73년생인 네. 게 좀 쪽팔리죠. 지금 제가 창피해요.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방정맞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방정맞다니까요 말이요.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적 특성이에요? 아니면 한동훈이가 그런 거예요? 저희 세대적 특징은 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학번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렇게 이념, 철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되게 가슴을 아파하면서 우유팩을 차는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우유팩을 차요. 소련이 망하고 나서 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 세대는. 아하. 우리는 소련이 망하기 전에 네.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군대 가거나 이랬고 73년생들은 소련이 망하고 나서 들어왔고 민주화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세대 중 맞아요. 하나이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가요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그래서 그때 뭐 대학가에는 그때 뭐 락카페 이런 것도 유행했고 노래방이 시작됐고요. 부산에서는 그 노래방이 시대가 올라왔고. 완전 큰 변화의 시대예요. 엄청 큰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개인의 자유라는 걸 만끽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선배들이 만약에 그 전만 해도요. 선배들이 약간 하늘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선배는 식권이에요. 식권? 예, 밥 사주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철이 좀 없어 보이면서 선배들이 우유팩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공차기하고 놀고 있으면요. 그것도 밑에 예비군 바지 입고 차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들 저런 거 왜 해? 우리 시대는 진짜 달랐어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개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여기 이상한 택 같은 거 붙이고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난 알아요 막 이러면은 선배들은 그걸 따라도 못해요. 창피하다고. 그렇지. 그렇죠. 약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 세대 중에 생기발랄한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오바가 되면은 조금 나이하게 말씀드리면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있었죠. 알겠어요. 그 이제 네. 세대 특성도 있겠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73년생 또는 90년대 학번인가 저기 90년대 학번이에요? 네, 80년대 92, 92. 저희는 80년대가 아니에요. 92. 네, 그것도 그러니까. 90도 아니고 91도 아니고 92예요. 네, 90년대 학번이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지 절대 않죠. 아니고. 다 다 그런 건 그렇지 아니죠. 않죠. 예, 저는 이건 한동훈의 특성이고
또 그 한동훈 일당들이 또 뭐 73년생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다 그 나이들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어. 본인은 73인데 보통 밑에 있는 후배들하고 지내다가 위에 있는 자기가 볼 때는 되게 어려웠던 그리고 같이 앉아있던 선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십니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잡종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변종 바이러스예요. 그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그 분석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응이 좀 어려운 거야. 대응이. 아니 아무러면 여당 대표가 갑자기 막 대통령 부인을 저렇게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무리 막대 먹었다 하더라도 네, 상상도 못했던 예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정말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래요. 그걸 뭐 이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씹었다는 걸 공개할 거라고 또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명태균이 같은 저 브로커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집권당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허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맨날 있어서 들고 다니는 책이요 한국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그 책 들고 다니는 거 봤죠? 맨날 영어 책 들고 있고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책 다리고 오고 이렇게 책 읽다가 왜 그렇게 책 서점이나 그런 거 어디지 도서관 같은 데서 사진이 찍혀요. 찍어달라는 소리지.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쯤 합시다. 진짜 마무리 한 말씀. 네,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점잖게 73년생으로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당원이란 것은 가족이란 이야기예요. 식구. 가족은 서로 무시하거나 씹는 거 아니에요. 특히 가족은 서로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않아도 좋은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을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도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안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더불어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우리 유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그 김건희 여사를 자꾸 당 대표가 그러니까요. 아니 김건희 여사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증거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니 뭐 이재명이 공격하는 건 제가 뭐 그럴 수 있다. 뭐 야당 당 대표니까 뭐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당 대표가 저건 정말 예측할 수가 없었던 일이고 안에서 깨진 쪽박은 밖에 나가서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박사님,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세요? 딱 한마디만요. 네.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키워줬잖아요. 73년생들 그래도 예의와 의리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말 꼭 하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네. 74년생을 대표해서 리 교수가 우리는 한동훈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동훈이랑은 달라요. 난 달라요. 자, 박경련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련님은 저 아투TV의 스패너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우리 고성구 TV까지 오셔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걸리면 죽는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류효의 TV의 류효의 교수, 이영풍 TV의 이영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